여기 보이십니까? 퀄컴 will remain on TSMC's 4나노미터 프로세스. 이 부분 다음 세대의 젠3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나노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멘시티는 9300에서 3나노로 이동을 한다니까 거기서 있는 공정, 그리고 공정에서 오는 성능과 전성비에 대한 그러한 개선에서 이 성능 격차가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안드로이드 최강이 퀄컴이 아니라 디멘시티, 즉 미디어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발표되기 전에 대만의 AP 최강,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 최강의 안드로이드 AP를 설계하겠다고 하는 미디어텍이 애플의 A17 바이오닉 다음으로 3나노 공정을 사용한 SoC 프로세서를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을 의식을 했겠죠. 이번에 애플이 최초로 TSMC의 N3 공정을 사용해서 3나노 프로세서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TSMC의 이 다음 고객으로서 미디어텍이 들어갔다는 거죠. TSMC와 미디어텍 이렇게 두 기업, 대만 기업 둘이서 이제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애플의 A17 바이오닉도 결국 TSMC가 제조를 해주고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퀄컴을 이겨내고 갤럭시와 그 외 다양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시리즈를 물리치고, 그리고 중저가형도 다 물리치고 미디어텍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차 잠식해 나간다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의 퀄컴의 입지가 정말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면 갤럭시도 중국향 스마트폰에 대해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와 안드로이드 진영, 갤럭시,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있는 가운데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드로이드인데 여기서 디멘시티가 굉장한 성능을 보이면서 점차 퀄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미디어텍이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중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계속 제조를 해왔던 대만의 프로세서 기업인데 디멘시티 9000이라는 AP가 있습니다. 이 9000이라는 번호를 시작으로 해서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대항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냐? 긱벤치 점수를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긱벤치 안드로이드 벤치마크에서 싱글코어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싱글코어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익숙한 갤럭시 울트라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프로세서를 보셔야 되겠죠. 보시면은 퀄컴 스냅드래곤 8 젠 2가 거의 지배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2GHz로 돌렸고 싱글코어 기준으로 했을 때에 퀄컴이 앞서고 있지만 그 바로 밑에 비보, 미디어텍 디멘시티 9200이 1.8GHz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사실 싱글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0점 정도의 차이니까 뭐 거진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똑같은 스냅드래곤이라 하더라도 젠2와 젠1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1600대와 1800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한 0.5세대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싱글코어 기준으로 거의 퀄컴의 성능과 유사한 프로세서를 미디어텍의 디멘시티가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멀티코어로 가면은 여기서는 스냅드래곤 8 젠 2가 거의 다 지배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5100에서 4800대까지 쫙 차지를 하고 이제 아까 비보 X90 같은 경우에는 약 10% 깎여 있는 점수가 되겠죠.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CPU 관점에서 봤을 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2에 비해서 디멘시티 9200이 다소 열세긴 하나 거의 뭐 따라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은 바로 GPU 성능이 되겠죠. GPU 성능 오픈CL 점수를 보겠습니다. 오픈CL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패러럴 컴퓨팅, 병렬적으로 컴퓨팅을 하는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돌렸을 때에 이 GPU가 얼마나 이 랭귀지를 잘 컴파일링해서 효율적으로 커맨드를 잘 던져주는지 결국 GPU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떡하니 있는 게 바로 디멘시티 9200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프상으로도 보이고 거의 10% 이상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보다도 우세하고 나머지 것들 다 우세하죠. 뷰칸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그래픽 렌더링 쪽에 AP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 기준으로 보면은 요 그래픽 엔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로우 레벨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이 코어를 잘 건드려서 GPU 코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가 중요하거든요. 요런 걸 얼마나 잘 최적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봤더니 1등은 하이실리콘이긴 하지만 두 번째 또 미디어텍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스냅드래곤 8 젠 2에 대한 성능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이렇게 GPU 성능이 굉장히 준수하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 CPU와 GPU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급의 프로세싱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텍이 갑툭튀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1년 동안의 스마트폰 칩셋
그러니까 SoC 요 프로세서 관련해서 점유율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1등이 미디어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디어텍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미디어텍이 기본적으로 중저가형의 스마트폰으로 막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가서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진영에서 스냅드래곤 A 시리즈를 눌러버리겠다 하면서 최근에 스코어들을 굉장히 잘 해서 내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도 잘 해왔어요. 최근에 조금 더 줄긴 했지만 파란색의 삼성 갤럭시 시리즈로 보면 될 거고요. 그런데 작년 4분기에서 갑자기 급감한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애플이 이만큼이나 잡아먹었습니다. 예전에 한때 짱짱하게 구가했던 하이실리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점유율이 지금 안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4분기 때 잠깐 줄어든 갤럭시, 그리고 다시 이제 주기를 타면서 갤럭시 이제 폴드 시리즈 나오고 갤럭시 S23가 나오면서 다시 점유율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디멘시티와 미디어텍은 점유율을 계속 이렇게 3분의 1 가량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국향으로 굉장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사실 미디어텍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동급 성능인데 퀄컴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칩셋 같은 경우에는 거의 퀄컴의 반값이에요. 그만큼 퀄컴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 AP 최강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퀄컴이 리딩을 하고 있지만 디멘시티가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한 것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긱벤치 점수의 그 다음 세대 얘기거든요. 여기에 애플 다음으로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 Gen 3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십니까? 퀄컴 will remain on TSMC's 4나노미터 프로세스, 이 부분 다음 세대의 Gen 3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나노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멘시티는 9300에서 3나노로 이동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있는 공정, 그리고 공정에서 오는 성능과 전성비에 대한 그러한 개선에서 이 성능 격차가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안드로이드 최강이 퀄컴이 아니라 디멘시티, 즉 미디어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쭈쭈쭈 나오죠. 여전히 Gen3에서 시프팅 프롬 M4 노드에서 M4 P 노드로 간다. 물론 조금 더 개선된 공정이긴 하지만 저쪽으로 시프트를 하겠다라는 거는 3나노에서 가지 않겠다. 왜냐? 3나노 가봤자 3나노 웨이퍼당 가격이 20000달러입니다. 4나노급은 14000에서 16000 정도 받으니까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렇게 미리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디멘시티는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디어텍의 3나노 제품 디멘시티 9300 같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탑재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 후반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가 그 이전에 먼저 탑재가 되겠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4나노 다음에 3나노가 탑재되는 건 맞지만 TSMC의 3나노 물량을 미디어텍이 먼저 받았다. 대만 기업끼리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의 이 프로세서 시장을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이제 결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로 보면은 결국 동일한 성능인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뭔가 사용 용도로 봤을 때 지금의 스마트폰의 프로세싱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바꾸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기술이 계속 포화되고 수렴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별도의 니즈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 성능이 유사한 상태에서 가격이 싸기만 하면은 디멘시티가 스냅드래곤을, 그러니까 미디어텍이 퀄컴을 이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교체 주기가 계속 길어짐에 따라서 이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더 싼 AP를 채용을 할 것이 되겠고, 기존의 스냅드래곤을 비싸게 사서 받았던 그런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디멘시티를 채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미디어텍의 프로세서를 설명드리면서 안드로이드를 넘어 AP 최강이라 불리던 퀄컴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중국향 스마트폰에 강력하고 싼 SoC를 공급하며 또 하나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끓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